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삭발 정치,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었고요. 국회에선 삭발을 했다. 경부선 순회 집회 나선 자유한국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제 동시다발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 안 하면 국민의 분노,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호남선 장애투쟁이 있고요. 주말엔 광화문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국회 본청 앞 계단 앞에서 본청 앞, 그러니까 뒤 배경이 국회 본청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외 도당위원장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5분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쭉 소개가 돼 있는데요. 마지막 번호는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4명, 그다음에 도당 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5분이 어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어제 그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투쟁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저희 삭발식에 저희 동료 의원들 11분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지금 5명이 먼저 하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릴레이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5시 이렇게 참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당이 힘을 합쳐 달려드는 기세에 청와대 보위부 신설, 공수처법, 원천무효! 자, 어제 삭발을 했던 주인공의 한 분인 성일종 의원께서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삭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국민들한테 여야가 합의를 잘 해서 이런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당의 폭주나 잘못된 이 길로 갈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의 그 통로가 막힐 때 이제 갈 수 있는 극단적 방향이 이런 방향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삭발식에는 예정대로라면 10분의 현역 의원이 참석하시는 걸로 예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4명만 삭발에 참여했고, 물론 이창수 도당위원장은 참석해 5명이지만 현역 의원은 10명에서 4명으로 약간 참석자가 줄었습니다. 6분이 빠지신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제 상황에서요?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대표를 수행하고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시느라고 함께 하질 못했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 저희가 1차로 하고 또 연이어서 일정을 좀 보면서 2차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에서 또 한 차례 삭발 이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또 여당이 이 전국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흐름도 좀 저희가 좀 보면서 아마 2차로 또 하게 될 겁니다. 을 하셨다 그러면 전국 운영을 잘해야지요. 야당이 안 나가도록 해야지요. 이 야당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단초를 제공하고 온 것은 여당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농구 경기에서 했을 때 1점 슛과 2점 슛이 있었어요.
관중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3점 슛을 예.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1야당이 114명입니다. 2, 3, 4 여당에 준하는 이 세 개의 당이 48명이에요. 예. 1야당을 빼고 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데 예. 제1야당을 어떻게 빼고 하나요? 또 두 번째, 공수처법을 가지고 했는데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필요한 거예요. 선거법은 2, 3, 4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패키지로 했단 말이죠. 경제가 급하고 나라 경영이 위태롭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반영하고 함께 토론을 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다 밀어붙였단 말이죠. 법을 위반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순회, 집회라 그럴까요? 아무튼 투쟁이라 할까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 트랙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정일조 의원님, 앞으로 이 장애투쟁 어떤 일정들이 좀 예고돼 있고요. 아무래도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많겠죠? 이 부분은요. 예, 우선 우리 윤경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완력으로 방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좀 내용이 틀립니다. 이 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법을 위반한 거지요.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이 사보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당명하고 틀리게 의견을 내니까 김홍신 의원을 당에서 강제 사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추미애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보임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회 해설서까지 다 있고 그때 배경까지 설명이 된 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이나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를 이 강제적으로 사보임까지 시켜서 이런 사태가 나오고 온 거기 때문에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의안과에서 이렇게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국회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망치와 또 빠루를 들고 와서 이런 불상사를 내고 그랬는데 야당이 주로 갖고 가는 거지요. 그 무기들은 여당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거 그 지난주의 모습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선거법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좌파의 독재가 연장되고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금 판단은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놓고 보면 호남 쪽에서는 평화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당들이 여러 개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정상적 과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드리고 또 공수처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경찰, 또 특검법, 특별감찰관법 이런 것들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위정자들이 과거 정권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선거법하고 또 청와대 안하고 서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딜을 예. 하면서 온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장애 집회도 하겠지만 예. 민생과 관련돼서 특히 추경, 예.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 등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행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종 의원께서는 어제 있었던 사회 원로와의 오찬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예. 사회 원로분들을 초대해서 예.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니까 가신 분들이 며칠 동안을 고민하시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그렇겠죠. 될까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듣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겠죠. 예,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서 예. 대통령한테 가셔서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은 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예. 말씀 주실 거 아닌가요? 이러한 고언을 우리 대통령께서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또 제가 초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 써놨는데 취임사 하실 5월 이제 10일이면은 예.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날입니다. 예. 그 취임사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으로 대통령 되셔서 5년 동안 이끌어가야 될 국가의 수반으로서 하셨던 말씀들을 예.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을 지지했든 안 했든 예.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잘 있었습니다. 섬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갈등과 분열을 다 예. 통합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원로들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예. 본인의 취임사하고 한번 맞춰보시면서 예. 남아있는 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금 사항과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주장도 또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충분하게 검찰 의견도 수용을 해서 네. 좀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문 총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혁명입니다. 상황은 한국당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건 청와대와 예. 여당이 잘못 만들어 놓은 후폭풍이라고 봐야지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분명히 별개로 예. 분리돼서 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예.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예. 근데 친여당 성향의 세계 당하고 예. 또 여당이 이걸 묶어가지고 예. 무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나고 예. 충분한 논의가 예. 없었던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검찰의 사실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이 권력을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그동안 있을까? 꾸준히 나온 얘기입니다. 검찰의 그렇습니다. 권한이 예. 너무 세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집권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예. 나오는 거고요. 각 기관에서는 자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또 상권 분립의 위반이 되거든요. 왜? 공수처법을 가게 되면 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너무 강해져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세기 때문에 헌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더 강화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이든 고위공직자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조사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대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 손일정 의원님. 아까 이제 공수 얘기는 아까 제가 듣기엔 충분히 좀 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간 검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공수처 쪽으로 전부 다 가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검찰이 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 없이 일을 만들어 놓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패스트 트랙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패스트 트랙 자체가 3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론은 할 수 있지만 토론의 결론이 안 나면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토론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